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 박미라입니다. 3월 19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양시장 모두 급락하면서 가슴이 철렁하셨죠. 오늘 다행히 반등이 나오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제 2% 이상 빠졌던 코스닥 반등이 강한데요. 550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고 코스피도 5일선 회복에 주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 반등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쪽의 중소형주도 낙폭을 만회하면서 반등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분석해보고 잠시 후에 자세한 대응 전략 살펴봐드리도록 하죠.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후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이 기관과 개인의 순매수 기조에 사흘 만에 상승 반전했습니다. 이 키플러스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하지만 전일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삼성전자의 강한 상승폭 확대로 코스피 역시 상승 탄력 강하게 받은 모습인데요. 1980선 회복한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피는 0.89%의 오름세 보이며 1985포인트의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 나타내며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 물량 출하하면서 추가적인 지수 상승 방해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2%가 넘게 급락세를 이어졌던 코스닥, 오늘은 상승 흐름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이어지면서 550선 회복하기 위해 시도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1.43%의 오름세 보이며 548포인트의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는 개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국인 쪽에서 500억 원이 넘는 순매수세 보이면서 지수는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이 8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보이던 환율, 오늘 9거래일 만에 이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고점 매도 속의 하락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환율은 3원 40전의 내림세 보이며 1111원 20전의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강세 흐름 좋습니다. 3%에 가까운 오름폭 보이면서 현재 148만 5천 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현대차가 강보합권, 현대모비스는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기아차가 강보합권에서의 흐름 이어지며 54,500원에 삼성생명이 2%에 가까운 상승 흐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한국전력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31,10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오늘 SK하이닉스도 1%대의 상승 흐름입니다. 디램 가격 인상 소식에 오름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 28,750원에 거래 중입니다. 반면 신한제주가 1%대의 조정폭 보이며 39,4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파라다이스 강보합권입니다. 21,250원에 거래 중이고요. CJ 오쇼핑이 2%대의 강세 보이며 주당 6,500원씩 오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서울반도체 역시 1%대의 상승 흐름, CJ E&M 역시 1%대의 오름폭 보이며 35,7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GS홈쇼핑과 다음이 1%대의 상승 흐름, CJ는 2%대의 오름폭 보이며 현재 7만 1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오늘 젠백스의 강세가 눈에 띄는데요. 4%대의 오름폭 보이며 41,8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4거래일 만에 이 강세를 나타내자 IT그룹주 주가가 동반 상승 흐름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대의 상승폭 이어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1%대의 상승세 보이며 28,750원에 LG전자 역시 2%에 가까운 상승폭입니다. 이어서 LG이노텍이 가장 큰 강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5%대의 오름폭 보이며 76,7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타이어주 주가가 이 판매량 증가 기대감에 오늘 동반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가 1%대의 상승폭 보이며 12,900원에, 한국타이어가 2.58%의 상승세 보이며 19,850원에 거래 중이고요. 다만 넥센타이어만이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현재 1%대의 조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원 스트리밍 가격 징수 방법이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바뀌는 가운데 엔터테인먼트 주가와 음원주 주가가 동반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SM이 3%대의 오름세 보이며 47,2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YG 엔터테인먼트 역시 2%대의 오름폭 보이며 73,8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음원주인 KT뮤직이 4%대의 강세 보이며 3260원에, 소리바다 역시 1%대의 상승폭 보이며 2220원에 거래 중입니다.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공격적인 정치 행보를 나타내자 관련주 주가가 강한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내비 3%대의 강세 보이며 74,6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솔고바이오 오늘 10%에 가까운 급등세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1,29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우성사료와 한국정보공학이 4%대의 강세, 써니전자가 12%대의 급등세 보이며 4,96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연희정보통신 살펴보겠습니다. 연희정보통신 실적 모멘텀에 힘입어 오늘 상한가 도달한 모습인데요. 현재 주당 370원씩 오르며 2,8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엠텍비전입니다. 4년 연속 순손실로 관리 종목에 지정되면서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졌는데요. 현재는 낙폭을 조금 만회한 모습입니다. 11%대의 하락 흐름 보이며 255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RNL바이오 살펴보겠습니다. 이 RNL바이오 역시 오늘 하한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라정찬 회장이 지난 14일 자본 잠식 사실 공시를 앞둔 시점에서 이 주식을 대규모로 팔아치운 사실이 알려지면서 낙폭이 확대된 모습인데요. 현재 주당 265원 밀려 1,505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외환은행입니다. 외환은행이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에도 현재는 비교적 약세 흐름이 나타날 뿐 큰 폭의 하락 흐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0.55%의 내림세 보이며 7,22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시장 흐름 분석해보는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다행히 반등이 나옵니다. 오늘은 수급으로 보면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 꽤 강하게 사주고 있죠. 대장주 삼성전자도 반등하면서 지수를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모습인데요. 오늘 장 특징부터 정리해 주시죠. 예, 오전 중에 계속 매도를 지속을 했던 외국인들, 전기전자 쪽에서 매도를 지속을 했던 외인들의 수급이 현재는 지금 전기전자도 좀 매수로 전환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한 3% 정도 강한 전일의 하락분을 다 만회가 됐죠. 지금 전일에 하락했던 부분 그 사람 좀 만회가 된 모습인데 한 3%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수가 지금 장중에는 1989포인트까지 터치를 하면서 1990포인트를 좀 다시 한번 좀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61선 정도에 좀 부딪히듯 그러한 흐름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인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거의 1,000억 원대 매도, 장중에 한 1,000억 원대를 넘었었다가 약간은 매도가 조금은 둔화되는, 강도는 좀 약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이 지금 현재 한 700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투신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유입이 좀 되고 있고요. 개인들도 100억대 매수를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현재 일정한 5% 정도 상승 구간인데요. 전일의 하락폭, 양시장 모두 전일의 하락폭에 대해서 한 절반 정도는 만회가 좀 된 그러한 흐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닥 시장을 어제는 한 200억대 좀 매도를 했었는데 오늘 현재는 지금 590억 정도 매수가 강하게 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 좀 특징적이고요. 여전히 코스닥 시장에 대한 그런 매수의 기조는 여전히 지속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에 좀 하락했던 부분이 좀 과도하게 좀 하락했던 부분이 좀 있고 고가권에 있는 그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차익 실현 매물 압박이라든가 이런 욕구라든가 이 부분이 좀 겹쳐지면서 해외 시장의 어떤 악재 부분에서 좀 매물이 좀 나왔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에 지금 업종별로 수급을 좀 구체적으로 더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전자 쪽에 대해서는 외인들이 지금 매수로 좀 전환이 됐고요. 기관이 특히 전기전자 쪽 강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고, 오늘도 특징적인 부분은 유통업종에 대한 기관의 매수세가 좀 강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실 외국인들이 좀 유통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좀 나타났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그 부분에 이어서 이제 기관들이 유통 쪽에 대한 또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이 특징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유통업종에 뭐 이러한 뭐 자원개발 쪽이라든가 호텔 신라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인 기관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고, 철강금속 쪽도 동반해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수 장비 쪽에 대해서도 좀 매도가 나오는데요. 뭐 조선업종, 자동차 뭐 다 좀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품주에 대해서 뭐 현대모비스나 만도 이런 쪽에 좀 매도세가 좀 나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양매도가 나오는 쪽에 대해서 개인의 매수세는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화학업종에 대한 개인의 매수와 철강금속에 대한 개인의 매수, 그리고 운수 장비에 대한 개인의 그러한 수급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금융 섹터도 좀 양매도가 나오고, 금융 섹터도 개인들의 매수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이제 시장을 말씀을 드릴 때, 이번 주에는 지금 건설이나 금융 섹터, 자동차 물론 이제 말씀드렸고, 그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 했는데, 금융 섹터는 아직 좀 약한 흐름이고, 건설 쪽은 오늘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반등을 좀 보여줬고요. 오늘 특징적인 업종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자 쪽에 대한 부분이 삼성전자가 강하게 전일에 대한 하락 부분을 다 만회를 시켜주면서 관련한 부품주들도 다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갤럭시 S4 관련한 그 실적별 접근, 이쪽은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뭐 자동차주, 그리고 뭐 제약 바이오 쪽, 건설, 그리고 뭐 제가 말씀드리는 엔터 모바일, 뭐 전자결제, 중소비 관련 쪽 이런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IT 쪽에서 이제 갤럭시 S4 관련해서는 향후에 이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인 라인업 부분을 말씀드리고, 아이폰이 이제는 더 이상 갤럭시 삼성 쪽에 좀 별로 위협적이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관련해서 카메라 모듈 관련 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종목으로 말씀을 뭐 언급을 드리자면 현재 뭐 삼성전기라든가 뭐 자화전자라든가 파트론 같은 경우 이러한 카메라 관련한 쪽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디램 가격이나 이런 부분의 상승 부분을 보면 반도체 관련해서 이미 좀 많이 사실은 뭐 SK 하이닉스가 필두에서 많이 올라왔죠. 관련한 이제 그러한 반도체 관련 장비 업체들 이러한 콜삭 쪽의 종목들도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그러한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반도체 관련 쪽 지속 관심이 필요하고, 또 OLED 관련 쪽 AP 시스템이 오늘도 한 13%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자동차 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저평가 그런 밸류에 대한 부분으로서, 또 환율에 대한 영향으로서 지금 원화가 지금 약세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 그러한 영향을 좀 받고 있고, 엔저에 대한 부분도 주춤한 모습 속에서 달러가 지금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달러 인덱스가 상당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영향으로 이제 자동차주들은 어떤 이익적인 측면이라든가 이익의 성장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그런 환율과 밸류에 대한 매력으로서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패턴이고요. 그리고 제약이나 바이오 쪽에 대해서도 뭐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전일에 이제 바이오 쪽 관련해서 좀 상당히 뭐 좀 가파른 하락을 보여준 종목도 있죠. 메디폭스나 이런 종목들도 어느 정도는 차익 매물 부분과 단기적인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어제 그러한 하락적인 부분은 철저하게 실적인 기반이 되고 성장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좀 과도하게 빠진 거다, 이렇게 좀 과민한 반응을 좀 보였다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주에 대한 부분 상당히 오늘 삼성물산이 한 5% 정도 상승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설명을 드린 대로 오히려 이제 용산 개발 관련해서 부도가 났던 부분들이 향후에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에 대한 어떤 정당한 명분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부동산 관련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이 앞으로 또 계속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건설 쪽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엔터 중에서는 오늘 SM이 한 3%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주들도 JC라든가 뭐 조이맥스 이러한 종목들이 현재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전자결제주도 뭐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중국 소비 관련 쪽도 지금 화장품 관련 쪽이죠. 한국콜마라든가 AVCNC 뭐 이러한 종목들이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오늘 종목으로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라든가 기아차, 뭐 한미약품, 삼성물산, 뭐 KG이니시스 이러한 종목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종목과도 조금 겹칠 것 같은데요. 관심 종목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나 LG전자는 좀 이미 기존에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IT 쪽에서 현 구간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제가 판단하기에는 삼성전기 이러한 종목이 현 구간에서 우리가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뭐 자동차는 뭐 이미 말씀을 좀 드렸었고,
건설주 중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이제 삼성물산이 오늘 강하게 좀 상승을 했는데요. 약간 조정이 나타날 때 음봉에서 좀 접근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비주사 중에서 LG라는 종목, 그리고 유통 쪽에서 자원개발 쪽 대우인터내셔널 이러한 종목과 제약 쪽에서는 동성제약, 반도체 쪽에서 STS 반도체, 전자결제에서 KG 이니시스, 피팅업체 중에 성광밴드 이러한 종목들을 현구안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매매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지수가 이제 다시 이제 1975포인트 위로 좀 올라온 모습인데 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1975포인트가 이탈이 됐을 때 현금에 대한 비중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오히려 레버리지를 좀 편입을 하면서 현금처럼 현금 대신에 그러한 부분 전략, 해지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전히 그 전략을 좀 유지를 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1975포인트를 좀 기준으로 삼으시고 다시 2000포인트에 대한 이번 주에 회복 시도를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FOMC 부분이 이벤트가 있지만 추후 전략에 대한 부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기존의 양적 완화 기조를 바꾸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FOMC에 대해서 전체적인 결과를 보기 위해서 어차피 다음 달까지도 기다려야 됩니다. 의사로 공개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기에는 조금은 그런 기후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주 코스피 흐름은 긍정적이다. 현 시장의 특징과 함께 업종별로 유망한 종목에 대한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증권사 지점을 가서 오늘 문의가 많았던 종목은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KTB투자증권의 김근호 과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문의가 많았던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뷰웍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문의들을 많이 줬는데 제가 네. 지난주에는 좀 바텍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바텍이나 뭐 뷰웍스 같은 좀 의료 장비 쪽 회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또 뭐 코스닥 흐름과 좀 맞물리면서 어떤 주가도 굉장히 좀 잘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뷰웍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삼성테크인에서 디지털 카메라 쪽에 종사하는 핵심 인력들이 이 국내 의료기기 시장의 어떤 디지털화 이 부분을 좀 꿈꾸고 나와서 좀 설립을 한 회사고요. 주력 제품이 뭐 CC 타입의 정지 화상용 디텍터 그리고 뭐 동영상용 디텍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뭐 광의의 어떤 의료 기기 업체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FPDR 제품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사실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는 아직 뭐 어느 정도 좀 상승폭이 있지만 이 FPDR이라는 제품의 어떤 본격적인 매출 증가가 더해진다면 이 상반기 굉장히 좀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라고 좀 예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좀 좋은 모습을 좀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SLA의 핵심 부품 이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의 상반기에 대한 굉장히 좀 매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좋은 모습, 오늘 또 시장도 좋기 때문에 5% 정도 올라와주고 있는데, 매수를 좀 해보고 싶으신 분은 지금 가격대에서도 그렇게 크게 무리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가격대에서도 공략을 하셔도 뭐 적어도 한 10% 정도의 이상의 수익률은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자리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뭐 나는 좀 보수적이다 하시는 분들은 뭐 5일선인 한 2만 원대 21,100원대 뭐 이 정도서부터 뭐 2만 원대 초반까지, 그리고 19,200원대까지 좀 포트에 좀 편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뷰웍스 오늘도 5% 이상 급등하면서 문의가 많았던 종목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현재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이어서 오늘 추천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이로 코리아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피팅과 밸브를 좀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고요. 사실 뭐 성광밴드라든지 태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팅 업체들이 있는데, 동사 역시도 뭐 피팅 쪽에 속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동사의 투자 모멘텀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수주 증가에 대한 기대감인데, 피팅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보통 해양 플랜트 쪽 그리고 조선업 쪽에서 나오기 마련인데요. 일단 1분기 동사 이 하이로 코리아의 신규 수주가 한 380억 정도 예상을 하고들이 있는데, 일단 연간 수주 규모 뭐 2,200억 정도 예상, 뭐 4분의 1을 때리면 500억 이상은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 1분기에는 조금 기대치는 못 미치는 면은 있겠습니다. 그러나
1년 한 해 농사로 봤을 때는 목표하고 있던 2,200억 정도의 수준은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연초부터 이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가 어느 정도 좀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연초에 이 LNG 선박 중심으로 조선의 어떤 신규 수주 이 부분도 좀 견조하게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양 플랜트와 조선 쪽에 새로운 하이로코리아의 어떤 수주 가능성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높게 점쳐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이 조선사들의 어떤 수주 물량이 조금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기대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2분기, 3분기에 조선사들의 신규 선박이나 이런 부분들 좀 LNG 쪽과 관련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 여전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동사가 이 속해 있는 피팅 업체들의 평균 PER이 한 11배 정도 됩니다. 근데 동사도 이제 최근에 좀 주가가 올라오면서 뭐 아직까지는 9배, 10배 수준 정도 가능성이 있는데, 올해 뭐 포워드로 됐을 때는 따졌을 때는 한 뭐 9배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아직까지는 한 10% 정도의 상승 룸은 아직 있지 않을까. 물론 수주가 늘어나고 실적이 더 좋아지면 이 PR은 자동적으로 좀 낮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기대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최근에 일단 뭐 피팅 업체들의 어떤 주가나 행보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이 마진 구조들이 굉장히 고마진으로 좀 넘어가는 이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이 하이로코리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피팅 쪽, 그러니까 관이음새 쪽이 저마진 제품이었는데 고마진 제품인 밸브 쪽으로 계속적으로 좀 매출 비율이 넘어가고 있다는 점을 좀 양지해 주시고요. 완전히 이렇게 고마진 제품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뭐 자연스럽게 회사의 실적은 당연히 좋아진다, 이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뭐 오늘 종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목표가 뭐 한 23,000원 정도 짧게 잡으시고 대응을 해보시고요. 그래도 한 이틀 정도 수급이 좀 자연스럽게 기관 수급이 좀 유입됐다는 점, 이 점도 좀 양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급도 개선됐고 또 기업 재료도 긍정적이다. 하이로 코리아에 대한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의 김근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유로 지역 재무장관은 키프로스 은행 예금에 대한 과세안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키프로스에 100억 유로의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10만 유로 이상의 예금에는 9.9%, 10만 유로 미만에는 6.7%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주택시장 체감 경기가 예상을 깨고 2달 연속으로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3월 주택시장 지수는 44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 2월 확정치인 46과 시장 예상치 47 모두의 밑도는 수치입니다. 주택시장 지수가 52하면 경기 위축을 뜻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외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늘 조사는 외환은행이 론스테 지배를 받을 당시 중소기업의 대출 이자를 부당하게 올린 혐의에 대한 수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외환은행이 중소기업 3천여 곳과 체결한 여신약정에서 대출 만기 전에 가상금리를 편법으로 올렸다고 밝히고 기관 경고를 내렸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8개, 코스닥 11개 등 총 19개 상장사들이 감사법인 의견 거절, 자본 잠식, 5년 연속 영업 손실 등으로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습니다. 특히 최근 해운업 불황 여파가 길어지면서 선박 투자 회사인 코리아 퍼시픽 5호 등 3개 종목이 감사법인의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한 이슈 애널리스트와 함께 점검 받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순서는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삼성전자가 나흘 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최근 4일간 외국인 창고에서 무려 65만 주 가량 쏟아졌는데 뱅가드 쪽 물량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문제는 뱅가드에서 팔아야 할 물량이 더 남아있는 상황인데 오늘의 반등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앞으로 주가 흐름까지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뭐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 조정은 두 가지 정도의 큰 이유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이제 수급적인 불균형인데요. 뱅가드 펀드의 청산 이외에도 FTSE 지수 산정 방식 변경에 따른 외국인의 매물들이 단기적으로 대규모로 출회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역시 이제 다우지수의 사상 최고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애플의 주가 조정이 빨라지면서 전반적인 스마트폰 시장의 그런 성장성 우려로 확대되고 있는 점이 악재를 작용했습니다. 특히 이제 애플 주가가 아이폰 5 출시를 분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고점을 찍었는데요. 삼성전자 역시 갤럭시 S4 출시를 분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고점을 찍을 수 있다라는 그런 해외 언론이 부각이 되면서 일단 삼성전자가 최근에 하락폭이 컸었지만 역시 삼성전자의 중요한 포인트는 향후의 실적 전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 전망이 8조 원 초반대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분기 역시 이제 9조 원 이상의 그런 실적 전망이 예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늘 120선을 지지하면서 그래도 3%의 반등을 이어한 점은 우리 시장 전반의 그런 투자 심리를 완화시키는 데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관의 수급을 보니까 매도 업종에 철강과 화학이 꼽혀 있던데요. 대장주인 포스코도 LG화 오늘 시장 대비 흐름이 부진합니다. 중국 모멘텀 기대해보기도 했는데 왜 이렇게 부진한 건가요? 예, 역시 이제 3분기 말 어닝 시즌이 다가오면서 섹터별 모멘텀 투자에 의한 수급 불균형이 소재와 산업재 등의 전반적인 하락을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중국 모멘텀이 연초까지는 상당히 지난해 연말부터 빠른 회복세를 보였지만 최근 2개월 연속 중국 PMI 지표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 2월 대도시 지역의 그런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다시 부동산 규제 쪽으로 중국의 정책 변화가 다소 변화된 점이 해당 섹터의 그런 주가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소재와 산업재의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 중국 경기의 그런 반등에도 불구하고 4분기 실적이 대부분 종목들이 쇼크를 보였거든요. 그에 따라서 역시 이번 1분기 실적 시즌 역시 상당히 경계 심리가 우세한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다소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대응 방안 살펴봐야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쪽에서 급락했던 종목들에 투자한 개인들이라면 그래도 오늘 플러스일 텐데요. 이런 전략이 계속 필요할지 오늘 전략 살펴봐 주시죠. 예, 일단 우리 시장이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세 국면이 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주도주인 삼성전자에 대한 단기 변동성이 다소 커진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엔달러 환율 역시 계속적으로 높은 레벨에서 지속이 되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그런 투자 심리가 저해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기술적으로 우리 시장이 상승 삼각형 패턴의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추세선 하단인 1960선 정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선은 강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관점에서의 그런 시장 대응은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이 IT는 애플의 그런 주가 급락 그리고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엔화 약세라는 부담 그리고 소재 산업재 업종 역시 실적 우려라는 그런 부담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격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1분기 실적 발표 이전에 선제적인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하락 압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시장 전략에 있어서는 업종 대표주에 대한 분할 매수 관점에서의 그런 대응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다소 상대적으로 강한 랠리를 보이고 있는 중소형주와 관련해서는 역시 기술적인 패턴에서 언제든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역시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시장 대응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다. 대형주 분할 매수, 중소형주 트레이딩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의 배성령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후장 전략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우리 투자증권의 길계선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는 지속되고 있지만 개인과 기관 쪽에서 꾸준히 사주고 있죠. 또 외국인 선물 쪽에서 이틀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반등 더 이어질까요? 아니면 오늘이라도 주식 비중 좀 줄여봐야 할까요? 크게 줄일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은 미결제 약정이 최근에 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반등에 대한 단기 배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는데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선물 시장에 이틀 연속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들은 그러한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현물 시장은 좀 답답한 가운데 밀리는 모습은 나왔지만은 최근에 보시면은 베이시스 상황은 상당히 호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에 대한 부담은 좀 줄어들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순매수를 하고 있는 것들은 시장을 무조건 하락적으로는 보고 있지 않다.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반등의 어떤 기미가 충분히 살아있다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악재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시장을 강력하게 부러뜨릴 만한 그런 요인은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사이프러스의 리스크 관련해서는 좀 침소봉대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사이프러스의 예금 관련 텍스 때문에 뱅크런을 동반해서 유로존의 불씨가 점화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담감이 시장 내 하락의 원인으로 전일자까지는 꼽혔습니다. 하지만은 사이프러스 이번에 14조 원 정도 규모라고 생각되는 구제금융의 자금을 아무리 확대시켜봐도 100조 원 정도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물량이 될 텐데요. 그 정도 규모면은 삼성전자 혼자서 사이프러스란 나라 전체를 하나 인수해버려도 될 정도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평가하시면 되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느끼지 마시고요. 최근에 코스닥에 대한 과열 논란도 좀 이어는 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이 또 반등해지니까 매도를 하고 과열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기관의 의미 없는 일탈 발언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관의 입장에서 대부분의 포트폴리오가 거래소 비중이 높기 때문에 최근처럼 코스닥 중심의 개별 종목 장세가 연속이 되면 포트폴리오 수익률 유지가 정말 크게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개별 종목에 많은 자금을 쏟아볼 수도 없고 그러면 가급적 코스닥에 대한 과열 논란을 야기시켜서 자금의 유동성을 좀 흐트러뜨리고자 하는 그런 거래소 회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자금 시장의 핵심이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아니라 개별 종목에 지금 많이 쏠려 있다는 것들이 이러한 추세가 갑작스럽게 저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전일장의 낙폭이 보이고 나서도 오히려 매수세가 많이 유입됐다는 것들을 감안해 보면 일단 현물 시장의 개별 종목에 대한 어떤 리스크보다는 또는 과열 논란보다는 오히려 시중의 유동성이 조금 더 몰릴 수 있을 가능성 그리고 집중화된 경향을 보일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중소형 섹터는 적은 자금을 가지고도 손쉽게 수익률을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배경에는 일단은 신정부의 대부분 정책들이 지금 교육이나 복지, 민생 쪽에 집중이 돼 있는데 그것과 함께 결부시켜서 중소기업 중심 정책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그것을 해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하게 시장이 어려워서 개별 종목장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의 유명한 격언인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라는 그런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이 지금 분명히 시장에서 인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단기 베팅 쪽에 시장은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봐야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후장 투자 팁에 대해서도 말씀 들어볼게요. 네, 적극적인 시장 대응은 사실상 시장에 대비해 가지고 네. 급락과 과열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기보다는 지금의 리서치의 분석들이 항상 하락 시에 저점 매수였습니다. 하락 시에 저점 매수해 놓고 또 코스닥의 과열 논란 이런 그 전혀 극과 극의 내용들을 대치시켜 놓고 분석을 한다는 것들은 오르는 것도 아니고 빠지는 것도 아니고 어느 쪽이라도 양다리를 거치는 전략에 대한 분석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리 추구의 경제 환경이 상당히 짙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중소기업 청장도 이제 공직에서 그만두면서도 실리를 찾는 전략이 요즘 현실 경제 주류로 보여진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과 기업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시점이 좀 더 중요한 시점인데
예전처럼 뭐 단순하게 삼성전자나 현대차, 기아차, 뭐 현대중공업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 들고 있다고 해서 지금은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즉 수익률이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 때문에 당장 주가가 올라서 돈 될 수 있는 종목이 든든한 포트폴리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최근에 개별 종목 수익 기회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됐었는데요. 갤럭시 S4 수혜주만 움직였던 것이 아닙니다. 갤럭시 S4 수혜주들이 20-30% 올랐지만 애플의 루저주인 LB세미콘과 같은 종목도 한 22%나 바닥권에서 이전 저점에서 올랐습니다. 즉 최근에는 시장 내에서 바닥권 종목 또는 우상향의 패턴을 보이고 있는 개별 종목별로 굉장히 많은 그 업종과 종목들을 아우르면서 많은 상승들이 나오고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하게 테크니컬한 접근이 정말 더더욱 중요해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형주에 대한 비중보다는 계속적으로 개별 종목에 어떤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이 금일 오후장에서 필요한데 최근에 코덱스 레버리지 굉장히 많이 싸졌습니다. 이런 종목들 충분히 오후장에서 대안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종목 대응이 어렵다 그러면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레버리지 전략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럼 김계선 부장님의 관심 업종과 종목에 대한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아마 오늘 다시 IT 부품주들이 좀 강하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업종에서는 AP 시스템이 굉장히 강하고요. 테라세미콘이나 아이컴포넌트 같은 종목도 오늘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OLED 관련주로는 덕산 하이메탈이나 SNU, 크로바이텍도 계속 유망하게 보고 있고요. 기타 종목으로는 슈프리마와 디스플레이텍이 테크니컬 접근으로 상당히 유망하게 보이는 종목으로 관심 권유드리겠습니다. 관심 종목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의 길계선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과 포트폴리오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급락 이후 오늘 양시장 모두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틀째 조정을 받기도 했는데 오늘 우리 시장 좀 먼저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아래쪽으로 누른 힘이 좀 약해졌다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늘 보시면서 외국인 선물 동향을 빼놓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만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그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시적인 어떤 되돌림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은 그 차트 좀 보면서 먼저 좀 드릴게요. 자,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어떤 부분이냐면, 자, 그 차트를 좀 보실 때 지금 이제 오늘 5일선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1970포인트에서 강하게 반등을 올려주게 되면서 1990선까지 바짝 올라섰지만 중요한 것은 5일선을 회복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5일선을 회복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단기 추세를 돌리기 아직 힘들다는 얘기가 이렇게 좀 반증이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5일선이라든지 그리고 1990포인트로 오늘 늦어도 내일 쪽에서 회복을 하지 못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2030포인트에서 어떤 지속이 되고 있는 하락 트렌드는 조금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그 외국인들이 상당히 그 매도로 많이 전환이 됐는데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런 부분 좀 많은 전문가들이 좀 빼놓고 말씀드릴까요? 환율 부분을 좀 말씀드릴 건데, 네. 자, 그 환율이 최근에 1995원을 돌파하게 되면서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이제 1,100원대까지 내려갔었다가 다시 한번 1,110원대까지 다시 한번 약세 쪽으로 전환이 됐는데, 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주식 매매 차익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환차익이라고 부분도 잘 들어보셨죠? 근데 지금 화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분 어떤 것이냐면, 자, 환율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야지 환차익이 발생이 되지, 위쪽으로 올라가면 뭐가 됩니까? 환차손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현물 쪽에는 아직까지 환율이 상향 안정이 되기 전까지는 좀 들어오기 힘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환율이 약세 쪽으로 왜 전환이 됐는지는 다음에 뭐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네.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오늘 5일선을 과연 회복을 하느냐, 그러면서 환율이 1115원을 위쪽으로 저항을 받게 되냐, 이 부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 그리고 지수를 보실 때 외국인 수급과 5일선 두 가지 동반적으로 좀 보시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외국인 선물이 들어오긴 하지만 좀 너무나 약합니다. 그런 부분을 네. 볼 때 일시적인 어떤 반등을 이용한 매수라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하자면
매도 청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어떤 리스크 관리라든지 그리고 현금 확보, 저는 이런 부분을 좀 하는 게 더 낫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194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의 박스권은 유효하다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1940에서 2030포인트까지의 박스권, 그러면서 오늘 5일선이라든지 1990선을 내일까지 회복을 하지 못한다면은 하락 트렌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1940포인트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해야 될 것은 뭐다? 종목별로 대응을 하시고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 그리고 현금 확보에 조금 주력을 하자.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19일날 그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서 만약에 연준에서 경제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하게 된다면은 부양 종료에 대한 어떤 얘기가 좀 또 다시 한번 불거질 겁니다. 왜? 경제 성장률을 올린다는 건 그만큼 경기가 앞으로 나아질 것이기 때문에 부양 조치를 내년이 아닌 좀 더 앞당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양 논란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에 연준에서 미국의 경제 성장 전망치 올해 그리고 내년 어떻게 상향 조정을 하냐 아니면 하향 조정을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경제 전망치를 어떻게 수정을 하냐 이 부분만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보도록 할 텐데, 개별적인 종목으로 잘 대응해보자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일단 말씀드리면은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현금 확보하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전에. 그래서 그 매수를 계속 안 했으면 좋겠는데 참 이렇게 그 매수를 해야 된다 어쩔 수 없는 이런 딜레마 때문에 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겠죠. 이거 저희 몫이니까 또 일이고 하니까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시장과 연관성이 떨어진 종목을 추린 다음에 한번 뽑아봤습니다. CNS 사상 관리한 종목인데 이전에 신천개발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김포공항이라든지 삼성의료원과 같은 국내 200여 개의 어떤 상업시설의 건물 관리 그리고 미화 경비, 그러니까 그 빌딩 관리, 그러니까 건물과 말 그대로 건물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국내 1위 업체인데, 근데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관리가 현재 BTL 사업이라고 마진율이 높은 현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업, BTL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면, 일단은 그 공공시설을 국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받아서 수주를 받아서 만든 다음에 다시 공공기관이라든지 국가로 넘기는데요. 근데 바로 그 넘기는 것이 아니라 넘긴 다음에 임대라든지 그 리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그 오랫도록 지속적으로 그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그 기간이 20년이 좀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 어떤 그 사업 매출이 2011년 같은 경우는 133억, 그리고 2012년에는 172억, 그리고 2013년은 2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매출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CNS 자산관리 연말에 그 배당도 잘 아시는데 배당도 상당히 높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적인 부분 한번 좀 보시라고 말씀드려 보시고요. 일단 회사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데, 일단 회사 내용은 회사 내용으로 좀 참고를 하시고, 오늘 가지고 나온 이유는 조금 차트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가지고 나왔다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먼저 수급 좀 보도록 할게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최근에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좀 상당히 죄송합니다. 연기금이 아니라 투신 쪽입니다. 투신 쪽에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3월 7일부터 보시면 계속해서 투신 쪽에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기관 전체적으로 투신이 조금 수익률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좀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한번 특징적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투신 쪽에서 빠져나가면은 매도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어떤 투신의 수급 그리고 기관의 수급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자, 5일선을 타게 되면서 5일선 안 끼고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완만하게 상승을 하다가 지금 이제 변동성이 커지고 있죠.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데 조금 그래서 짧게도 좀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저는 그 지금 현재가 5,460원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5,450원 정도 가격을 주면 한번 매수를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5,800원 일단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은 가져갈 것이고요. 만약에 다시 한번 장을 받게 된다면은 짧게 한번 수익 보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저가 같은 경우는 오늘 시가인 5,250원에 설정을 하고 한번 대응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미 오늘도 5%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 종목인데 목표가를 짧게 잡고 대응해 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정태근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총 3종목에 담겨 있습니다. 한미약품과 제닉이 15%, 웅진시크빅이 10%, 현금은 60%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수익률도 살펴볼 텐데요. 한미약품이 9.8% 높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 웅진 싱크빛 어제 급락이 나오면서 수익률 줄었습니다. 2.2% 그리고 제닉은 아쉽지만 마이너스 8.3%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네, 총 3종목이 담겨 있는데 어떤 종목부터 AS를 받아볼까요? 네, 일단 제닉부터 좀 봐볼게요. 저번 주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바로 좀 손절이 되는데요. 네. 일단은 제가 기관 수급 보고요. 그리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 보고 좀 매수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제 기관 쪽에서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관 쪽으로 넘어오기 전까지는 좀 조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웅진 싱크빛과 제닉을 이제 제외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기는 힘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제닉 같은 경우는 32,850원이 형성이 되면서 조금 21선을 지켜주고 있는데, 좀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차라리 요거는 34,000을 돌파를 할 때 그때 뭐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추적 매수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제닉이요? 예, 지금은 네. 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조금 매도를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웅진 싱크빛 요 종목은 지금 어제 장대 음봉을 맞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제 코스닥이 장대 음봉을 맞으면서 요 종목도 같이 맞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지수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게 된다면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요 종목도 일단은 매도를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미약품, 그리고 웅진 싱크빛 같은 경우에 어제 기관 수급도 조금 안 좋았기 때문에 조금 매도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4% 다시 한번 반등을 주게 되면서 다시 한번 16만 5천 원, 이 부분을 돌파를 할 것인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요 종목만 일단 보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하고 CNS 자산관리 두 종목하고 25% 정도 갖고 갈 건데요. 자, 그러면서 요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요 종목도 투신 쪽에서 매도가 좀 전환이 됐는데, 네. 자, 일단 시장이 좀 흔들리게 된다면 음식료 그리고 제약업종 쪽으로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요 한미약품만 일단 포트에 보유를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16만 5천 원 돌파 여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현금 관리나 리스크 관리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현금 비중을 현금 보증을 75% 그리고 종목 두 종목 해서 주식 비중 25%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하도록 할게요. 예, 이렇게 정태금 팀장님의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총 2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제닉과 웅진 싱크빅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포트에서 제외하셨죠. 현금 75%, 한미약품이 15%, CNS 자산관리가 10% 담겨 있습니다. 네, 한미약품 그대로 보유 의견 주셨고 오늘 새롭게 편입된 종목이죠. CNS 자산관리 현재가에서 매수 가능하다. 목표가는 5,800원, 손절가 5,250원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후장 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